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실 신청 사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 사안은 만연된 허위 부실 신청은 아니고 오히려 성실하게 재산 목록상에 예금과 보험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 압류 추심을 당하자 면책 신청을 한 것입니다. 1976년생인 남자 채무자로 채무는 약 5천만 원 정도이나 마트 차량 운전원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점이 진단서 등으로 소명되므로 파산 원인, 그러니까 이제 채무를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파산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파산 신청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산 목록상에 예금을 있음, 예금 보험 있음이라고 했죠. 예금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 다음에 297만 원, 약 800만 원 정도를 기재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32만 원. 뭐 기재 안 해도 이건 넘어갈 수도 있지. 일단 성실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예금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채무자가 이제 마트 운전하다가 이제 결국 다쳐갖고 파산이 일었는데 채무는 5,240이에요. 문제는 쭉 이제 보면 카드사에서 파산 신청 직전 채무자의 은행 예금 797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제한 범위가 그 당시에 뭐 150이었지만 지금 185만 원이죠. 797에다 185를 빼면 612만 원은 채권자가 찾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파산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행 채권자의 집행에 대한 기대 이익을 본인이 할 수도 있었는데 기대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압류 취소 명령을 취소하거나 집행 해제하여 집행 외관을 제거한 후 파산재단에 편입 후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이 이럴 때는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한 집행 해제 신청서를 해당 관할법원인 압류 추심 법원이 이제 북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죠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15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5지만 150을 공제한 647만 원을 환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문제되는 그동안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의 적정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거주한 빌라의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을 2009년 4월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채무는 삼성카드 채무만 존재했습니다. 한 1000에서 2000. 채무 초과 상태는 아니었고 4천만 원은 아마 그 당시에 서울이 한 27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면제재산 범위 내 근접한 임차보증금과 최저생계비이므로 상당성을 일탈한 과도한 분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부모 모두 서울과 대전에 소규모 빌라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나 취득 시기가 멀죠. 89년. 이때는 뭐 채무자가 워낙 어린 나이죠. 그래서 결국 압류 예금을 이제 환가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채권자들이 이제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파산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이 뭐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 된다 하면은 지금 한 600에서 1000 정도 돼야 되겠네요. 185를 빼니까. 그럴 때는 환가할 수도 있다. 한번 평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겁니다. 옛날에. 예금 보험 합계 1000만 원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유일한 재산으로 면제재산 범위에 속하지만 채권자 일부가 여기서 롯데카드사죠. 카드사가 압류 추심 결정으로 파산 신청 전에 집행하여 환가가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는 뭐 소액이라도 환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체동산 정도는 몰라도 예금 뭐 그 당시는 500에서 1000.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금 790만 원 중 150만 원을 공제한 640만 원을 환가하여 배당하고 아까 297만 원은 뭐 150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140대죠. 그걸 엎쳐서 같이 환가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 건강이 안 좋죠.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환가 포기가 적절하다고 해서 이제 환가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성실 신청 사례로 뭐 제대로 쓰고 다만 그런 압류 추심이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는 790을 환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만약에 몸이 진짜 뭐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환가 포기도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다든지 충분히 아니면 그 자녀가 몇 명이죠? 양육비가 좀 필요한다든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채무자는 부모 외에는 없죠. 부모가 물론 연로하셨지만 배우자하고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어떤 부양, 물론 부모를 모시고, 근데 아마 부모는 아까도 봤지만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채무자가 오히려 부모의 도움을 받죠. 이런 경우에는 요 예금까지 좀 포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예금은 하고 보험은 요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제 뭐 이 당시에 이혼을 안 하고 아니면 이혼해도 뭐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재력이 전혀 없어 부모를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억지로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거 다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파산이라는 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그 정도면 넘어갔는데 나는 그거는 관제인이 억지로 한가하던데 그게 100% 어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관제인의 성향, 재판부의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뭐 해당 채무자의 어떤 다른 상황, 그런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케이스라도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서울이 다르고 수원이 다르고 의정부가 다르고 뭐 인천이 다릅니다. 또 뭐 광주, 대전, 청주, 춘천, 강릉, 대구 경북인 어떤 그 대구, 그렇죠? 울산, 창원, 부산, 광주, 제주, 그렇죠? 전국에 지금 뭐 16개 시도일 겁니다. 16개. 실제 파산을 하는 데는 좀 더 많죠. 의정부가 있기 때문에 한 17개, 18개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강릉까지 있죠. 18, 19. 그렇죠? 전국이 지금 17개, 세종시까지 17개인데 여기서 세종을 빼면 16이죠. 16에다가 의정부하고 강릉을 더하면 18이 되죠. 18. 18개 법원이 같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 중에 아니면 이제 유튜브 중에 이렇게 이론을 교과서를 읽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슬쩍 들어보시고 실제 파산 면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파산 면책 절차를 이용하려는 분들, 뭐 개인회생을 이용하시려는 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실제 사례를 한번 잘 참조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많이 본 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제가 이렇게 봐도 별로 이렇게 관심 없거나 뭐 대충 찍거나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거들떠도 안 보죠. 예리하죠. 시청자의 눈은 예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눈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많이 본 거는 결국은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초창기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는 열정, 그렇죠? 뭔가 지식, 지혜, 경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조회수가 높은 거를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남들이 많이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1000만 영화라면 나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근데 가보니까 막 10,000명도 안 들어왔어. 에이, 괜히 돈 아깝다. 안 보죠. 마찬가지죠. 이게 유튜브를 구독하는 것도 일종의 소비행위죠. 시간, 금 같은 시간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뭐 가치 없거나 조회수가 미비하거나 이런 거는 안 보죠.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저는 뭐 이제 18,000이 이제 최고지만 대개 이제 한 5,000 이상은 나름대로 5,000명 이상이 조회한 조회수로 5,000 이상인 것은 나름대로 뭐 한 3,000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제가 초창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찍은 거라든가 아니면 원고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냈던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파산과 관련된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실한 신청이었는데 불가피하게 환가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좀 뭐 운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를 한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